우크라이나가 지면 그때는 정말 세계대전이라고요?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새로이 국제사회의 주목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패전 가능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패전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뉴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혼탁한 연기 기둥. 길거리의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연기 기둥을 바라봅니다. 잠시 다른 곳을 바라볼 때 큰 폭발음과 함께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이리저리 쓰러집니다.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인 체르니히우를 타격한 러시아의 공습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올해 들어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짙은 상처를 남겼지만 영토 대부분이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어느 쪽으로도 단기간에 승부가 나기 어려운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어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소모적인 장기 진지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러시아에 유리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러시아의 약 3분의 1, 경제력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소위 체력 차이가 이번 전쟁의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금 상황은 절망적이어서 현재만 약 390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있고 올해 지출은 810억 달러 남짓인데 반해 수입은 430억 달러가 조금 넘을 뿐입니다. 이중 국방 예산만 약 420억 달러인데요.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영국 언론 더 가디언은 미국 내정 문제로 미국의 지원이 늦어져 유럽이 미국의 지원 공백을 채우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슬로모션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 정보국 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2024년 말쯤 패배할 수 있다며 그림은 훨씬 잔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리의 적들 그리고 동맹국과 협력국들이 우리의 신뢰성과 결의를 이해하냐는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 다수 전선에서 패퇴하여 전선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지 우크라이나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는 탄약이며 러시아 포병이 4에서 5발을 쏠 때 우크라이나는 겨우 한 발 발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한 영토 탈환을 외치며 반격에 나섰지만 오랜 분투에도 끝내 성과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던 원인도 미국과 EU 등 서방 지원이 늦어졌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포병은 포탄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발사하는 포탄 수를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상황은 어떨까요? 침공으로 영토 대부분이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 영토는 대부분 온건하며 오히려 러시아는 착실하게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이미 전시 경제로 전환을 마친 러시아는 내년 지출의 40%를 국방과 안보에 집중했습니다. 전쟁 초기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 러시아 경제도 소위 전쟁 특수로 인해 무기 공장들은 인력난을 겪을 정도로 노동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임금이 오르면서 소비자 지출도 6% 증가했습니다. 2023년 러시아 GDP는 3% 성장하였고 올해도 2.6% 성장할 전망인데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국방비를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 패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나토 동맹국을 향해서도 자국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하면 되는데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해 미국과 EU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 국방부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와 러시아 간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정말 믿는다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푸틴은 멈추지 않고 인접 국가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나토는 군사 동맹으로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피침략국에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이 있는데요. 그럼 나토 조약에 따라 미국도 반격에 동참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패배가 아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패배가 될 것이며 서방의 명성과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전략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전 세계에 더 많은 전쟁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이 통과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내로 상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승인하여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도착할 거란 전망인데요. 미군에서는 이미 최신 무기를 포함한 전쟁 물자들을 이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감사를 표하며 희망을 품게 된 반면 미국의 지원으로 다급해진 러시아는 공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정예 공수사단을 동원하면서까지 대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한 공격보다 대규모 공격을 쏟아내고 있는 러시아, 미국의 지원한 통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 생각하시나요?